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또 양파, 마늘, 이렇게 잎이 많은 채소,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권고하는 채소류. 뭐라고요? 브로콜리, 그죠? 양파, 마늘이 가장 대표적인 항암 피토케미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십자가 채소, 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온다 해서 지나오는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무나 배추, 답, 십자가 모양으로 꽃잎이 난다 해서 십자가 채소인데 대표적으로 항암 음식의 대표는 십자가 채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암을 극복하는 식단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종양학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교적 객관적으로 통합의학에 대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번역이 이제 대한통합의학회 주관으로 되어 있고 저는 그 안에서 자연치유종양학이라는 파트를 제가 이제 담당해서 같이 편역을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통합종양학에 대한 내용에 많이 수록된 내용을 또 여러분을 이제 소개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 식단에서 여러분이 짜시면 좋을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피토케미칼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는 흔히 말한 채소류입니다. 나중에 채소류는 제가 좀 더 한 번 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할 건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걸 정리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암 효능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권고되는 거는 채소입니다. 채소. 육류가 전혀 아니에요. 육류를 위주로 드시면서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육류를 드신 꼴 내가 재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암을 재발할 거야. 이런 분들은 육류를 위주로 드시면 돼요. 항상 제가 계속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을 재발을 막으려면은 염증을 없애야 돼요. 암은 염증과의 싸움인데 염증이 있어 암이 확산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염증 환경을 없앨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식물에 있어요. 거기 특히 채소류에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 피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시고 또 밝은 빛깔의 채소를 되게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고르실 때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색소 안에는 채소의 이런 밝은 색소 안에는 좀 상당히 밝고 이쁘잖아요. 이 안에 바로 항암 성분인 피토케미칼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암 피토케미칼이라고 전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이 대표적인 어떤 채소류에 주로 많이 있느냐?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또 양파, 마늘, 이렇게 잎이 많은 채소.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권고하는 채소류. 뭐라고요? 브로콜리, 그죠? 양파, 마늘이 가장 대표적인 항암 피토케미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십자가 채소, 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온다 해서 지나오는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무나 배추, 답, 십자가 모양으로 꽃잎이 난다 해서 십자가 채소인데 대표적으로 항암 음식의 대표는 십자가 채소입니다. 십자가 채소.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은 자주 매일 드셔도 괜찮고 특별히 소화장애 있지 않으면 드시는 것을 권고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지역에 나는 채소가 좋고 또 유기농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죠? 제철 과일, 이제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뿌리가 많은 뿌리 채소, 또 잎이 많은 푸른 채소, 그리고 식용으로 드실 수 있는 해초류 같은 것이 혼합돼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항암 피토케미칼을 드신다. 암과 싸우는 그런 항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는 거, 우리가 식단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암하는 분들이나 또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혹시 가족분들이
혹시 집에 암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꾸려야 되냐? 1번으로 항상 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이게 1번이에요. 1번.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과일도 당연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도 당연히 좋고요. 나중에 과일만 따로 제가 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만 하는 거라. 다만 과일은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막 예전처럼 막 한 개씩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은 당을 먹고 성장을 해요. 당이 들어오면 인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이제 보내서 우리가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라는 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은 염증을 유발해요. 염증은 뭐라고요? 암의 성장인자예요. 그래서 당이 안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당을 높이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일은 좋지만 급격하게 당을 높이는 과일이 안 좋겠죠, 그죠? 또 양도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앉은 자세에 수박을 한 통을 먹는다? 안 좋겠죠? 옛날에 참외를 너무 좋아해서 참외를 다 깎아가지고 하나를 다 먹는다. 몰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반 컵씩. 뭐라고요? 반 컵씩. 2분의 1컵이 1번. 반 컵씩 하루 5번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총 몇 컵이 돼요? 2컵 반이에요. 2컵 반. 여기서 컵은 일반적인 종이컵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컵씩 2컵씩 또는 뭐 다이어트 대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암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을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을 성장을 시키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분이 또 입원하셨던 분이 또 저한테 뭐라고 상담하셨냐면 나는 식이조절 참 잘했다가 어느 날 식이조절 못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음식 조절 안 했더니 혹시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항암 중일 때. 항암 중일 때는 너무 내 몸 손상이 많고 체중이 빠져 항암을 못하니까 그때는 육류도 좀 먹고 좀 가리지 말고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육류나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은 암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암이 다 끝나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항암 끝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주의하셔서 드셔야 돼요. 자, 항암 피토케미칼이 1번으로 나왔어요. 그죠? 오늘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